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학교 2학년 이하 어머님들은 입시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첫 세대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그래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그 내신 성적 산출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은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수능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현재 중3까지는 현행처럼 진행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는 수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올해 내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 내년에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죠?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오늘 하는 얘기가 그럼 중학교 2학년 어머님은 짐 싸가지고 나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뭐 대입의 흐름이라는 것 속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흐름이 막 급격하게 변하고 그러진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대략 뭐 한 1시간 플러스 알파? 뭐 그 정도 내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오늘 인원이 좀 많아서 오늘 오늘 설명의 내용은 오늘 저녁 정도 되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고 싶으신 어머님들은 유튜브 다시 한번 들으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시 한번 더 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줌으로 설명회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좀 이렇게 개인 질문하는 시간들이 꽤 길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 채팅창에다 이렇게 글들을 많이 남기세요. 그래서 글 남기시면 진짜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상담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녁에 줌을 한번 다시 들어오시고 싶으신 어머님들은 지금 대략 예약한 인원은 한 200여 명 이렇게 또 예약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얘기하시면 나가시다가 여기 데스크 쪽에 얘기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줌으로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얘기는 이제 고교 선택 얘기인데, 고교 선택은 사실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계속 매년 하는 설명회예요. 매년 해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고등학교가 좀 맞을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거를 물론 이제 개인의 특성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입시하고 관련돼서 입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고등학교들은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고, 그 각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하면 어느 대학을 가는지 이런 것들에 좀 감이 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앞에다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당 지역 얘기 좀 하고요. 분당 지역, 수지 지역 이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개별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조금 광고 시간인데요. 저희 학원 혹시 모르시는 어머님들 계실까봐, 저희 학원은 25년 된 학원이에요. 분당에서만. 그리고 저희 학원은 분당하고 수지에 이렇게 현재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 교육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철학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전공법으로 아이들한테, 어머님들한테 막 보여주기식 시험 보고 이렇게 막 성적표 날리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진짜 아이들이 좀 긴 대입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대는 한 10건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해서 꽤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 출신들이고요. 이건 의대
작년에 한 10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뭐 이 서울대 뭐 하여튼 유수학과의 합격생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영재고 입학한 아이들이에요. 영재고하고 과고 입학한 아이들인데 그 저희 학원은 이제 보통 다른 학원 사정은 제가 좀 잘 모르기는 해도 제가 25년 학원을 했으니까 좀 대충 분위기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학원들을 보면 이제 영재고하고 과고의 합격생들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하면 다 막 영재고 과고로 좀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 학원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좀 하고 싶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중등특목도 있고 중등특목관이 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 학원 체계는 이래요. 일반관, 중등특목관, 그 다음에 영재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영재관은 보통 다른 학원들은 그냥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다 영재관으로 모는데 저희는 영재관 그러면 영재고, 과고,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주로 선행을 안 시키고 다 경시, 심화 이쪽으로만 시켜서 보통 아이들 합격률은 저희 학원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허수를 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재고나 과고 잘못 준비하면 아이들이 좀 수학과학에 좀 특화된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영재고나 과고를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좀 언밸런스된 대입시는 좀 골고루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쪽은 그래서 매년 아이들이 그냥 시험 보는 아이들은 한 10명? 저희 학원의 원생이 거의 한 3,000명 정도 돼요. 분당만. 근데 실제 영재고 과고 시험 보는 아이들은 10명. 저희 뭐 더 밀어낼 수도 있는데 실적을 위해서는 그런 교육은 하고 싶지 않아서 실제 영재고 과고 하는 아이들을 해서 보통 10명 준비시키면 한 6명 정도 붙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는 끝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들어오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일단 이 표는 많이 보는 표인데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에 대한 입학 정원 수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그러니까 여대, 숙명여대까지 해서 15개 대학의 입학 정원은 대략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어머님들이 이제 숫자를 15개 대학의 인원수는 대략 뒤에 그 끄트머리들은 기억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5만 명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이제 대학이 보이는 게 한 6개 대학이 보일 거예요. 쌍이. 그죠? 그 밑으로는 잘 안 보여. 근데 어쨌든 서울대 서성한까지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대 서성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만 명. 보통 그 우리가 특목고다 자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염두에 두시는 어머님들은 그래 최대한 그래도 서성한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2만 명의 그 인원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이죠. 여기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메디칼 쪽으로 요새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메디칼 쪽으로, 그러니까 약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약대까지 포함해서 무슨 뭐 수의대, 한의대, 치대, 그 다음에 뭐 의과대 뭐 이런 데를 다 합하면, 약대까지 다 합하면 대략 한 6,6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만, 메디칼 쪽만 한 6,600명.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서성한까지가 한 2만. 물론 거기 뭐 중복돼 있겠죠. 뭐 서울대도 또 뭐 의대도 있고 이러니까 뭐 중복됐지만 하여튼 뭐 대략 그러면 메디칼 쪽에 한 6,000명 정도 잡자고요. 6,000명 정도 잡고 어쨌든 인원수 부분이 2만 명이다. 뭐 그 정도 숫자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주요 대학들은 뭐 입시 특성은 이래요. 정시가 40%예요. 그죠? 정시가 40%, 수시가 60% 이렇게 되죠.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이 대략 한 10%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종합 전형이에요. 학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좀 달라져요. 지방은 대부분이 교과로, 수시로 많이 뽑아요. 수시 중에서도 교과 전형이 좀 많죠.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물론 종합도 많아요. 교과, 종합, 이런 쪽이 많죠.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지방 국립대나 이런 쪽은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염두에 둬서 아마 이 설명회를 오셨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5개 대학의 인원은 5만 명이고 6개 대학, 서성한까지는 2만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영재고가 8개 있고요. 과고가 20개. 그래서 영재고하고 과고 합하면 대략 한 2,500명 정도 돼요. 인원수 더하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영재고하고 과고 합해서 2,500명.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영재고나 과고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대략 어디를 갈까요? 영재고 과고 들어가면 2,500명, 그러니까 2,5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중학교 때. 그 정도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어디 가요? 서울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뭐 이런 데 주로 과기원 쪽으로 많이 가죠. 나중에 뒤에 한번 보면 돼요. 근데 또 영재고하고 과고는 또, 그러니까 영재고의 좀 성격하고요. 과고는 또 좀 대학 들어가는 좀 패턴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2,500명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국형 자사고가 10개가 있어요. 전국형 자사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가 그 다음에 23개. 그래서 저 인원이 대략 한 10,000명 돼요. 10,000명. 그러니까 자사고 있죠. 자사고 아이들이 10,000명. 그러니까 전국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 단위 있어요. 우리 지역의 광역 단위 자사고는 어디가 있죠? 예?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예? 동산고. 안 들어봤죠? 안산에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그 광역단위 자사고 아니면 뭐 대치동 쪽에 보면 학교들 있잖아요. 대치동에 그 어디예요? 휴문고 뭐 이런 데가 이제 광역단위,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서울 광역시에 있는 아이들만 가는 광역단위 자사고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학생들 해서, 그러니까 전국 단위와 광역 단위 자사고에서 대략 10,000명 이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고하고 국제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외고, 국제고. 그 아이들이 한 6,000명 정도 되죠. 외고가 한 5,000명, 그 다음에 국제고 8개 있잖아요. 외고나 국제고는 선발 방식은 어떻게 뽑아요? 광역 단위로 뽑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뭐 부산에 있는 외고를 지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다행히 경기도 쪽에는 외고나 국제고가 꽤 많아요. 그죠?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고가 없는 광역 도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어요. 없는 데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외고나 국제고만 지원할 수 있다. 인원수는 대략 6,000명이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을 다 더하자. 그 다음에 일반고 아이들이 있죠. 일반고 아이들이 일반고가 대략 한 1,600개 고등학교예요.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00개 전국의 고등학교인데 학교별로 10명, 그러니까 전교 10등까지죠. 그죠? 학교별로 10명. 전교 10등이면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죠. 그죠? 그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16,000명. 16,000명이네. 16,000명이면 아까 어디라고요? 아까 2만 명이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 상황이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저거 지방 막 저런 막 진짜 막 교육 낙후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고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 가면 뭐 한 학교의 인원이 한 학년 인원이 80명, 70명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수를 그냥 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한 학교당 10명씩만 잡아도 16,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그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인원들을 다 합하면 대략 한 40만 명 정도 돼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이 모든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 애들을 쭉 다 더하면 대략 한 40만 명 되는데 40만 명 중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은 안 봐요, 수능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수능 시험을 안 봐요. 한 10만, 그냥 30만 명이 수능 시험장에 나타나고, 그죠? 수능 시험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 있어요. 재수생들이 매해 한 13만 명 정도가 재수생들이에요. 13만 명이.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13만 명이 이제 재수를 하는 거예요. 뭐 통계에 의하면 의대 같은 경우에 의대 수시 말고 수시는 재학생들이 많이 가죠.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의대 합격자의 77% 메디칼 계열의 한 77%가 재수생이라는 통계. 그러니까 N수생 하여튼 재수생 이상 되는 하여튼 그 학생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보통 일반 아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한 10개 정도. 그죠? 중경외시까지. 한 시립대 정도까지 보면 재학생하고 재수생 비율을 보면 대략 몇 대 몇일까요? 그러니까 현역하고 N수생들하고의 비율. 한번 반반 되지 않을까요? 반반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인원이 2만 명이었는데, 10,000명으로 줄어드네? 뭐 이런 생각, 현역으로 우리는 지금 현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재수시킬 생각은 그건 나중에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현역으로 고등학교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런 얘기 막 숫자로 얘기하면. 그죠? 근데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현재 이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의 현실이다. 볼 수 있고요. 자, 보세요. 학교별로 어느 대학을 갔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영재고 애들이죠. 영재고 애들은 뭐 대부분이 영재고가 800명이에요. 그죠? 800명 중에 333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옆에 퍼센트는 뭐냐면 서울대 전체 인원수의 약 9.5%는 영재고 학생이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입학생의 대략 한 9%, 9.5%니까 한 10% 되는 거죠. 10%는 영재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영재고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대는. 그 다음에 이게 카이스트죠. 카이스트 많이 가죠. 영재고 애들 카이스트 많이 가고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뒤에 제가 이게 긴데 뒤를 안 써서 그렇지 저기 보면 뭐 지방 국립대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지방 국립대가 영재고 아이가 지방 국립대를 왜 갔을까요? 네, 의대예요, 의대. 네? 의대에 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영재고 아이들은 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영재고 들어가면 그냥 뭐 다 가요. 여기 뭐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예요, 과학고. 근데 영재고, 이제 과학고 있잖아요. 과학고는 광역단위 선발이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특목, 우리가 외고나 국제고나 과학고나 이런 학교는, 혹시 여기서, 선생님, 영재고하고 과학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는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궁금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과학고는 광역단위 선발을 하는데 경기도 쪽에는 경기 북과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당 지역에서는 오로지 갈 수 있는 데가 거기 하나예요. 광역단위 선발이니까. 거기 가는데 여기 아이들을 보면 이건 전체 과학고 인원수예요. 아까 과학고 인원이 몇 명이었죠? 1,600명. 20개 과학고가 있어요. 전국에. 1,600명 정도 되는데 1,600명 중에서 서울대가 145명. 그죠? 그럼 대략 몇 퍼센트? 10% 조금 안 되네요. 근데 과거에서
과학고등학교에서 조기 졸업이라는 거 아시죠? 몇 퍼센트? 조기 졸업자 20%. 그러면 조기 졸업해서 조기 졸업하면 이제 그 과학고 학생 중에서 20% 정도가 이제 조기 졸업을 해요. 2학년 때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대부분 어디를 쓸까요? 서울대나, 그죠? 근데 쓰는데 카이스트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은 서울대를 쓰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뭐 카이스트나 뭐 등등 이렇게 쓰겠죠. 그죠?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조기 졸업자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학고에는 그러니까 상급 학교 진학하는 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는 조기 졸업하는 아이들이고요. 상급 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전체 학생들의 40%까지. 그러니까 20%더 하는 아이들이 이제 상급 학교를 2학년 때 졸업하고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제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학고는. 영재고도 할 수 있는데 영재고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요. 근데 과학고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은 서울대를 못 쓰죠. 그러니까 조기 졸업자만 서울대를 쓸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 40% 되는 아이들은 상급 학교를 진학할 수는 있는데 안 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못 써요. 그러니까 서울대 그 입시호강에 보면 졸업 예정자 또는 그와 준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쫙 명시가 돼 있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으나 못 써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보면 서울대를 꼭 가고 싶은 아이들은 버티죠.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서울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과학고를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가는 거는 이제 카이스트를 많이 가고요. 카이스트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쪽이죠. 그다음에 포항공대도 많이 보내요. 포항공대, 포스텍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서울대, 뭐 기타 뭐 등등등 또 이제 학교들은 쭉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이제 과학고등학교. 여기는 어쨌든 뭐 이과 아이들 중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니까 사실은 뭐 이 정도를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외고죠. 외고, 국제고.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대학은 어디예요? 네, 그 외대를 제일 많이 가는데 외고는 좀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그러니까 외고가 편차가 뭐 지방에 있는 외고는 일반고 수준, 그러니까 뭐 분당 지역의 일반고 정도 수준의 외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고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한 그런 외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외고들은 작년에 성남외고, 그러니까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남외고? 가까우니까 분당이니까 성남외고, 수원외고 뭐 이런데, 아니면 경기외고 뭐 이런 데잖아요. 요새 과천도 좀 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외고들 같은 경우에 작년 서울대 실적을 보면 그래도 한 8명 이 정도 보냈으니까 다 수시로. 그러니까 재학생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정도 갔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외고나 국제고 쪽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외국어 대학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나 뭐 연대, 그다음에 고대, 그다음에 뭐 성대, 한양대 이런 데 뭐 쭉 보내요. 보통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대략 한 외고가 보통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200명? 그러면 한 10% 그러면 20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서성한 계열까지가 그래도 한 20% 학교에서 20% 내외 정도 하면, 그러니까 전교 한 40등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아이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생 빼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막 재수생까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좀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산출한 내용을 보면 그래, 뭐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면 한 5대5 정도 본다고 하면 나누기 2하고 그다음에 중복 합격 조금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 붙은 애가 연대도 붙었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 뭐 그 정도로 추정하면 대략 뭐 그냥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주면 외고 하나에, 그러니까 성남외고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한 20%, 그러니까 전교 한 40등 이
이 정도 아이들이 현역으로 좀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사고예요. 자사고 아까 몇 명이었죠? 10,000명. 그죠? 10,000명. 그 정도는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신 게 좋아요. 10,000명. 그래야지 뭐 대충 입시가 보일 거 아니에요? 입시가 보여야지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무조건 뭐, 특목이나 자사고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좋을 거다.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외고를 갔는데 거기서 반 타작해.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쓸 수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높은 대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재수를 하던가. 물론 뭐 재수해서 또 이렇게 가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현역을 기준으로 해보면. 어쨌든, 이 자사고가 이제 10,000명인데, 그럼 여기 아이들은 물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쭉 가요. 근데 뭐 숫자 써 있는데, 이 숫자 보는 건 의미는 별로 없고, 이건 어쨌든 전국의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자사고도, 그러니까 전국형 자사고하고 광역 자사고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전국형 자사고는 1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가까운 예로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가 있어요? 외대부고, 그죠? 그다음에 상산고 이런 데도 많이 가고, 그죠? 그다음에 뭐 어디예요? 민사고. 그다음에 요새 또 북일고 이런 데도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전국형 자사고하고 예를 들어서 좀 뭐 그냥 광역형 자사고하고는 좀 레벨 차이가 있을 거고, 전국형 자사고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하고 북일고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레벨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뭐 그게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볼 때 그냥 간단한 예로 그냥 외대부고 정도를 제가 그냥 추정을 해봤을 때, 외대부고는 그러니까 의대 쪽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그냥, 그러니까 의학 계열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거기가 재학생의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가 가지 않을까, 그 학교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북일고 같은 경우를 그냥 하나 예를 들면, 북일고는 한 서성한 정도까지가 그 학교에서 한 30%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대까지 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그냥 주변의 제자들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봤을 때 추정.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사고를 생각하면 자사고를 지원을 했을 때는 자사고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사고를 가진 않죠. 그러니까 자사고를 간다고 하면 최소한 눈높이가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예? 뭐 서연고? 좀 양보하면 서성한, 그죠? 서성한 정도까지는 가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사고 양보해도. 근데 서성한까지의 어쨌든 이 그룹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현역 기준으로 30%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 재수하는 거겠죠, 뭐. 그 밑으로 가진 않죠. 그래서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해서 그 다음을 노리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레벨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분위기만 너무 주장을 하는 건 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과연 이제 그 집단에서 과연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센 집단에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막 성장할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긴 얘기예요. 안 그런 아이들도 많죠. 거기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을 느끼면 할 맛이 나겠어요?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검토는 해봐야 되죠. 물론 입시 성과 좋죠. 일반고보다 훨씬 좋죠. 자,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 실적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이게 이제 학교별로도 공립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어떠한 철학에 의해서
이런 입시 성과에 대해서 학교가 발표하고 이런 걸 아주 지극히 혐오하시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집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어디를 많이 보냐면 무슨 뭐 저기 뭐야 분당 맹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 저희도 이제 찾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설명했던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또 뭐 이렇게 졸업생들, 근데 졸업생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뭐 데이터를 뭐 많이 갔더라 뭐 이 정도지 뭐 얼마 정도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데, 데이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데이터에 열심인 학교들은 사립고등학교들이에요. 사립고등학교는 열심히 해요. 분당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낙생, 그 다음에 대진,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태원, 그 다음에 또 송림, 또 영덕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야탑, 그죠? 이런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편이죠. 수지는 사립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수지는 진짜 막 자료가 굉장히 좀 빈약해요. 그게 좀 찾기가 분명히 갔을 텐데 좀 빈약한 게 있죠. 분당은 어쨌든 그래서 보통 여기에 좀 통계표가 그나마 좀 많이 잡혀 있는 부분들은 사립고등학교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머지 공립고등학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좀 실적이, 그냥 제가 일선에서 아이들을 뭐 이렇게 가리키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알 텐데,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좀 센 학교들 있잖아요. 센 학교들, 낙생이라든가 뭐 대진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센 학교들은 다른 학교보다 분명히 상층이 두꺼워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퍼센트 얘기하잖아요. 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디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추론했을 때는 일반고는 대략 뭐 한 상위 10개 대학 정도 있잖아요. 상위 10개 대학. 그러니까 중경외시까지. 그 정도가 대략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균치로 보면 10% 정도. 왜냐하면 뭐 그 정도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아이들이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한 상위 10개 대학 정도, 그러니까 뭐 경희대, 시립대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 안에는, 그것도 뭐 확실하다, 다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고대는 명백히 4% 안에 들어야 돼요. 서울대, 연대고대 4%.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교 한 10등 이 정도 해야 된다는, 보통 250명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전교 한 10위권 이내의 아이들은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이렇게, 그다음에 위에 뭐 의대 메디칼 쪽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한 상위 10개 대학 정도가 한 10%, 한 25명 정도. 일반적인 거, 현역 기준이에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사고는 몇 %요? 뭐 30%. 근데 거기는 이제 한 6개 대학,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기준으로 확실히 이제 좀 뭐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선발해서 뽑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전국형 자사고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분당에 뭐 낙생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압도적이죠. 그 왜 그러냐면 좋은 아이들이 간 거예요. 처음부터 각오하고. 근데 여기 보면 낙생고도 보면 실제로 수시로는 한 명 보내잖아요. 나머지 다 정시로 간 거예요. 다 저기 재수생일 가능성도 크고요. 물론 여기에 메디칼 쪽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전교권 아이들 중에서. 그죠? 근데 분당은 분명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특목고건, 자사고건 전국 100위 고등학교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전국 100위 고등학교가 전국 100위 안에,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에서 전국 100위 고등학교가 3개 이상 있는 지역이 전국에 5개뿐이 없대요. 그러니까 100위 이내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학교 이상이 되는 학교. 분당은 5개 있거든요. 100위 고등학교가.
5개가 있어요. 분당 지역에만 5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3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디일까요? 대치, 그죠? 그 다음에 어디요? 반포 서초. 그 다음에 송파, 잠실, 그죠? 이거 다 대치동 거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예요? 목동. 그 다음에 분당이에요. 5개죠. 하여튼 뭐 굉장히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층이 좀 두꺼운 거죠. 상층이. 수지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수지는 어떠냐면 약간 분당하고는 좀 다르게 수지는 외대부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외대부고가 있어서 외대부고로 이렇게 좀 많이 빠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그러니까 외대부고 쪽으로 가니까 이제 외대부고에서 성과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가 있어서 그런지 분당보다는 좀 약간 자사고 쪽에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 뭐 북일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상산으로도 많이 빠지고 분당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그쪽이 의외로. 그러니까 그러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반고 자체가 좀 약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놈이 메디칼 쪽으로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면 서울대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분당은 그 정교권 아이가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도 그 밑에 놈들이 서울대를 채워요. 어쨌든 간에 서울대 입학생 수가 나오는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없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어. 일반고등학교 여기 보면 수지 이거 메디칼 여기도 보면 이렇게 블랭크된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상위권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의대 쪽으로 빠져나간 거죠. 요새 보면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차이인데 어쨌든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일반고 기준 분당 지역의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 안에 정도 들어야 돼요. 10% 안에. 그래야지 서울에 있는 한 10개 대학 현역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낙생이나 이런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낙생고 엄청나죠. 여기 뭐 서울대 보면 25명이 물론 여기 이제 정시로도 가고 재수생 비율도 엄청 많은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의대도 뭐 이렇게 의대 수치도 엄청나죠. 41건이고 뭐 하여튼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진고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중앙 뭐 이런데, 그리고 나머지 뭐 서현 이런 데가 뭐 적고 이러는 이유는 그때 좀 이게 아무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나머지는 그해 뭐 그 전에 어떤 아이가 좀 들어가냐, 또 그때 입시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희가 3년치를 이렇게 쭉 적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서영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그 입시 성과를 내는 학교예요. 근데 작년에는 또 별로 못 냈고 뭐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때 그건 입학생들이나 그때 좀 입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위권 아이들이 의대를 대거 진입했는데 애들이 다 떨어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는 또 좀 좋겠죠. 입시 성과가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분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지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지도. 근데 수지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분당보다는 인원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지 지역은 한 학교 인원수가 뭐 350명 막 이래요. 분당은 250명 정도, 250, 280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분당에서 좀 인원이 좀 많은 학교는 태원고등학교. 이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인원이 많아요. 태원고가. 태원고가 좀 올해 좀 입시가 꽤 좋죠. 태원고가. 어쨌든 뭐 이렇고 낙생고는 올해 고1부터인가 보통 학교에서 정시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수시보다는. 제가 이게 선입견인지 몰라도 보통 보면 수학을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때 봐봐요. 수원 2학년 때 외우는 게 1학년 거는 어차피 뭐
그러니까 다 하는 거니까 수원 해야 되죠. 2학년 때 배우면 수투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미적분, 뭐 수능 과목이니까 미적분, 기하, 확통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과 학생이에요. 수시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미적분, 기하, 확통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해야 될까요? 두 개만 해야 될까요?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수원수는 당연히 할 거고 그러면 미적분, 기하, 확통이 있는데 보통 문과 아이들이 확통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럼 이과 아이들은 확통을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수시로 가고 싶어. 정시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해서 성적이 웬만큼 나와야 된다고 하면 잘 나오는 학생이면 해야 돼요. 수능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수능으로 대학 갈 거면 안 해도 되는데 수시로 대학 가려면 해야 되죠. 확률 통계 중요하죠. 우리가 AI 시대에 요새 무슨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 다 무슨 뭐 다 확률 이론 아니에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생부가 그냥 확통을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과 아이들이.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이상해가지고. 맞냐 이거. 맞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수시 한 명. 아유 이상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어쨌든 뭐 그냥 정시로 밀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해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각에는 5개 다 해야 된다는 게 좀 제 생각인데 저걸 저렇게 왜 띄워놨지?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어쨌든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학교들 낙생, 대진, 중앙 이런 학교들 있죠. 서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학교는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층이 두꺼워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학교 분위기는 좋죠. 근데 내신 따기가 조금 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좀 어려워요.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많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어려워요. 시험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변별해내야 되니까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고생을 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를 하니까 정시는 성과가 나는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좀 아이들은 내신 따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요것도 한번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교육과정 편제는 왜 뜬구름없이 고교 선택하는데 수학 교육과정 편제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보통 여기 2학년 때 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중학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곧잘 수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막 3등급, 4등급 두고 막 이러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곤욕스럽죠, 사실은. 곤욕스러운데 1학년 때는 어차피 뭐 그 공통수학 1, 2, 그러니까 그 공통수학을 그냥 1학년 과정을 배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2학년이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해요. 보통 2학년 올라가면 모든 학교들이 수원, 수투, 그러니까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를 선택해요. 그 학교가 그게 기하 또는 확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다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과 성향의 아이는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를 가잖아요. 이렇게 기하를 하는 학교를 가잖아요. 2학년 때. 그럼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기하를 안 들어도 되잖아요. 저거는 이과 과목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문과 계열 아이가 기하를 2학년 때 하는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는 분명히 성향이 문과 성향이고 문과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늘푸른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늘푸른고등학교는 2학년 때 기하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애들은 기하를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기하를 왜 해요? 문과 계열에서. 그러니까 기하를 안 해도 되니까
이 아이는 2학년 때 수원 수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확통을 하는 학교를 갔어요. 예를 들면 대진고등학교나 뭐 여기 무슨 그 어디예요? 야탁고등학교, 여기 야탁고등학교를 가면 2학년 때 확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통을 하는 학교를 가면 문과 아이들은 무조건 확통을 선택해야 돼요. 저건 수능 과목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수능을 보려고 하더라도 확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통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2학년 때 몇 개를 해야 되면 수원, 수투 확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과 계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이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럼 2학년 때 너무 좀 할 게 많아. 그리고 확통은 이게 저희 등급 평가를 해요. 등급 평가를 하잖아요. 등급으로 좀 칼같이 4%, 11%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근데 기하라는 과목은 그냥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A, B, C로 그냥 평가하거든요, 저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성향의 아이가 수학을 좀 아주 잘하면 상관없는데, 예? 예. 좀 약해요. 그러면 이런 학교를 가는 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이런 학교를 가는 게 좀 안 좋아요. 근데 수지 쪽은 분당은 기하하는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확통을 하는 학교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수지 쪽은 안 그래요. 수지는 대부분이 확통을 해요. 2학년 때. 그래서 거기는 좀 선택의 폭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확통을 하니까 기하를 하는 학교가 두 학교인가 뿐이 없어요. 기하를 하는 학교가 수지 쪽은 대지고하고 그 다음에 현암고. 근데 현암고는 좀 구석쟁이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은 보통, 원 과목이 있고 투 과목이 있는 줄 아시죠? 원 과목이 물화생지 4개가 있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물화생지 중에서 3개를 해요. 3개. 근데 과학 중점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이제 보통 4개. 그 다음에 좀 약간 막 이렇게 좀 극성스러운 학교. 이런 학교는 이제 4개를 또 시키는 학교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3개예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뭐 대진인가가 아마 4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는 3개, 물화생지 중에 3개 시키고요. 투 과목 있죠? 투 과목은 내신으로는 보통 과학 중점은 4개를 다 시키는 학교, 뭐 3개 정도 시키는데요. 3개, 4개 이렇게 시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과학 중점 학교 아닌 학교들은 이과라 하더라도 투 과목은 2개 해요. 2개. 2개 하는데 서울대도 지금 투 과목 부분을 그 의무 조항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전교권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투 과목, 그러니까 뭐 수능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내신은 어차피 뭐 수시로 가려고 하면 내신 과목은 잘 따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능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뭐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수능으로는 많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신은 해야 되죠. 수시로 가려고 하면. 내신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투 과목은 한 2개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도 이게 특히 이과 계열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과목이니까 뭐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이렇게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참고 자료로 분당에는 중점 또는 특성화 학교가 5개가 있어요. 낙생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하고 사회교과 특성화학교고요. 보평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가 과학중점, 그다음에 서영고등학교 과학중점, 그다음에 판교고가 창의융합 특성화. 창의융합 특성화는 뭐냐면 뭐 요새 보면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AI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있죠. 뭐 그런 쪽하고 관련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수지 쪽은 뭐 수지고등학교가 과학중점이고 나머지 이 학교들이 쭉 있어요. 서운고등학교, 고정, 중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그냥 중점학교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중점학교 쪽 아이들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학중점이나 이런 쪽을 가면
좀 그쪽도 좀 상층이 좀 두껍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아무래도 과학 중점이라는 어떤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메리트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수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그 기본적으로 과학 중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좀 특성을 보면 그냥 다른 일반고보다는 좀 좋은 아이들이 좀 지원을 하려고 한다. 상층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두껍다. 분당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2개 남았네요. 수학 얘기 좀 해볼게요. 이 교재, 우리 지금 설명회 자료 맨 뒤에 가면, 설명회 자료 맨 뒤에 가면, 요번 중간고사 본 학교 시험 분석지를 쭉, 해놨어요. 내년에 아이가 고등학교, 분당 지역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각 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떻고 주관식은 뭐 몇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도 다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미리 좀 보면 대략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당 지역의 수학 시험은 어느 학교건 간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서 근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내신 시험이라는 게 50분이거든요. 50분 동안 대략 한 22문제 정도를 풀어내야 돼요. 문항수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22문제 정도 되고 뭐 서술형 비율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학교마다 좀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22문제를 50분에 풀어내야 되고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반드시 있죠. 그게 한 4문항 정도 학교별로 작은 학교는 한 3문항 정도 되고요. 좀 많은 학교는 5문항에서 6문항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낙생이라든가 좀 어려운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한 5-6개 정도가 어려워요. 근데 그 5-6개 어려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주로 한 준킬러 정도의 문제 정도가 돼요. 수능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좀 하여튼 까다로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좀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신이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내신은 범위가 짧기는 한데 시험 시간으로 보면 사실은 수능은 100분이거든요.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건 50분에 22문제를 풀고 수능처럼 킬러 문항은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웬만큼 이게 숙달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시간이 부족한 형국이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시는데 거기서 좀 그대로 내시면 좋은데 숫자를 이상하게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내질 않아. 왜 그거를 열심히 풀으라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안 낸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은 그거 믿고서 막 했다가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내신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신에서 진짜 유의미한 우리가 내신에서 유의미한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네? 내신에서 1등급이요? 아이, 꼭 그렇진 않아요. 보통 내신에서 유의미하려면 그래도 한 최소 저는 한 3등급 이내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3등급. 뭐 한 2점 얼마 이런 거잖아요. 2.5 아니 뭐 3점 얼마도 괜찮아요. 3등급 초반도. 왜냐하면 한 2등급에서 3등급 그 사이 마지노선이 그 정도 등급을 가지면 내신을 물론 이제 뭐 아주 상위권 대학에서는 막 3자가 뜨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수도권 대학들 쪽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내신 등급이 의미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뭐 2자, 뭐 예를 들면 뭐 2등급 정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그러니까 전체 과목이 다 들어가지 않고 내신에서 교과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 추려서 쓰는 그러한 그 전형을 쓰거든요. 뭐 종합 전형이건 교과건 간에 이제 그런 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쪽 꼭 뭐 이제 이렇게 그런 데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뭐 재수시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이 오히려 점수가 좀 낮고 수능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을 그렇다고 막 확 버리고 막 이래서는 좀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한 2등급 정도 때 2등급 뭐 못해도 한 3자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지방 국립대 이런 데에서도 그 정도 내신 등급이면 이렇게 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이시겠죠. 뭐 지방 국립대를 내가 우리 아이가 왜 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안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유의미한데 어쨌건 그 등급이 나오려면 진짜 이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 문제 해결력이 금방 키워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를 생판 처음 보는 문제들, 좀 생소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이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계속 키워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내신이건 수능이건 간에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금방 키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주별로 관리를 하거나 월별로 관리를 해요. 월별로 관리를 하는데 보통은 이거는 지금 월간 수학 그래가지고 아예 한 달치를 뽑아서 아이들이 그 주 단위로 이제 풀게 돼 있는 교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주별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항을 하루에 한 주 5일 생각해서 하루에 2문항 내지 3문항 정도를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그거를 풀게 해서 근데 그걸 풀으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안 풀어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해서 다 풀어와서 질문할 게 한두 개뿐이 없는데 좀 이렇게 그 공부에 흥미가 조금 없거나 좀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좀 목표의식이 좀 다른 학생보다 떨어지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안 풀어요. 안 풀어요. 그리고 우선 안 풀리니까 그냥 만약에 한 15문제를 내주면 15문제를 요번 주에 내줬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뭐 한 3문제씩을 풀어서 해갖고 와 그러면 하나도 안 풀어가지고 학원에 나타나죠. 근데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매일 아이가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해서 쉬는 시간에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이거를 시키는 건데 애들이 이제 일주일 후에 딱 학원에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해갖고 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톡으로 선생님들이 좀 관리를 하려고 애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냥 좀 이렇게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2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가려면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수학에서는 핵심이다. 물론 뭐 개념도 중요하고 각 단원에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선 선행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머님, 중3 어머님들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별로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행을 하지 않는다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방학 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학 때.
어제도 제가 설명회 하는 거를 보니까 어떤 어머님이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라더라? 학교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신을 하면서 미적분을 지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수학 상하를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근데 미적분을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을 버리고 수학 상하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놨어요. 당연하죠. 지금 무슨 미적분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하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 올인해야 되죠. 지금 학기예요. 지금 더군다나 학기 중이잖아요. 당연히 내신을 챙기는 게 맞죠. 공부는 그러니까 선행은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하고 어떻게 갈 건 간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마지노선은 3학년 겨울방학까지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행할 시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선행을 못했으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막 달린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아이가 등급이 나오려면 아이가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게 금방 되지 않으므로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 학원 얘기를 하면 저희 학원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저희는 무조건 학교별로 반편성해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그러면 레벨은 어떻게 할 건데 레벨은 그러니까 정교하게 레벨을 나눌 수는 없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내신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중간 정도 성적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야 되냐? 아니에요. 풀어야 되네요. 어려운 문제를 안 풀고서는 어쨌든 그 아이가 뭐 하여튼 2, 3등급 이내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본 문제 풀어가지고 그게 나오냐고요.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학교별로 가능한 한 3개 레벨로는 나누려고 해요. 3개 레벨로는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은 한 2개 레벨 정도로 한 3개 레벨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특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쪽은 고등특목 쪽 아이들은 좀 진짜 좀 상위권 아이들이어서 그 아이들은 굳이 뭐 학교별로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관 쪽은 2개 레벨로 나누는데 학교별로 하는 게 훨씬 장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은 학교 프린트에서 내요. 학교 프린트. 그렇잖아요. 학교 프린트를 변형해서 내고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잖아요. 이게 뭐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부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부교재가 어떠냐, 선생님이 쓰는 프린트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학교 교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학원에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가려고 하면 학생부 관리가 좀 잘 돼야 돼요. 학생부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학생부 관리는 우리 그 입시전략센터에 우리 그 강석 소장이라고 계세요. 어제 설명회 하셨던 그분이 대입 쪽은 진짜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그분하고 좀 이렇게 학생부 상담 이런 것들을 이거를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유료입니다. 그리고 고3들은 뭐 아직은 여기 고3은 없으실 것 같은데 고3들도 정시 상담이나 수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학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제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쭉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시 상담이나 수시 상담 이런 것들이 근데 확실히 그 부분들은 좀 다르기는 해요. 저도 제 조카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강숙 소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 학교 이렇게 짜주는 거를 들었을 때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 뭐 대입 쪽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고3들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는 아마 제 강의를 들었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봤던 어머님들은 뭐 많이 보던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표는 보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 가로축이 내신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 등급.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건 수능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A그룹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내신도 1등급 아이고요. 수능도 1등급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그룹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교권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고를 가건 뭐 자사고 특목고를 가건 이거 뭐 별로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요 그룹 아이 중에서 제가 좀 생각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상위권 의대 있잖아요. 의대 중에서도 상위권 의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위권 의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당 의대 말고 상위권 의대를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일반고 보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 아이가 A그룹 아이고 우리 아이의 꿈이 의대인데 의대 중에서도 그냥 의대가 아니라 상위권 의대다라고 하면 A그룹을 보낼 것 같다. 그게 훨씬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어차피 의대는 수능을 잘 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예. 등급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자사고보다 일반고를 예. 그러니까 상위권 의대를 가려면 수식 그거는 한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수능은 어쨌든 이제 가야 되는데 수시로 갈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다. 서울대 의대를 만약에 정시로 가려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수시로 가면 분당에도 뭐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죠?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저희 학원 학생들도 뭐 서울대 의대 이렇게 가는 케이스들 간혹가다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아이들 이렇게 가는 게 정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는 사실은 만약에 외대부고에서도 서울대 의대를 붙는 케이스가 많지 않죠. 실제. 근데 외대부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일반 전형으로 붙으려면 진짜 그 학교에서 진짜 상위권이어야 되거든요. 그 학교에서의 정교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고에서 정교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A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B그룹 아이들이에요. B그룹. 이 B그룹 아이들은 어떤 케이스의 아이들이냐면 내신은 그나마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다는 얘기는 성실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능 등급은 그것에 비해서 A그룹 같지는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정시로 대학을 가기보다는요. 수시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커요. 수시로. 근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무슨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신 성적이 기본이 돼야 돼요. 내신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내신이. 그리고 분당 지역만 하더라도 좀 정교권 아이 정도 되면 학교에서 나머지 학생부 관리는 학교에서 좀 해줘요. 전부는 다 안 해주는데 우리 학교를 빛날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학생부 관리 해주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어쨌든 아이들이 성실하고 어느 정도는 내신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은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일반고 중에서도 센 일반고보다는 그냥 그렇지 않은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집이 더 가까우면 아주 더 좋고
뭐 금상첨화고 어쨌든 그 학교를 가는 게 좋습니다. 이 B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되게 많아요. 실제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이제 보통 여학생들 중에 좀 그런 아이들 많은 것 같아요. 여학생들 중에 수능 성적은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수능으로 가기보다는 내신으로 대학을 훨씬 더 잘 갈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아이들.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번뜩이진 않지만 성실해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좀 일반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다. 그 다음에 C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C 쪽 그룹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아이들이 좀 게으른 아이들이죠. 게으른데 좀 이렇게 공부는 좀 해. 뭐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자애들 뭐 이런 애들인가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평가 이런 비중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40% 이상. 그 코로나 때는 이제 이게 활동이 안 되니까 많이 줄여놨는데 다시 올해부터 많이 늘어나게. 지필이 60%면 보통 수행평가가 40 이 정도 이렇게 비중이 커졌잖아요. 남학생들이 보통 이제 보면 좀 잘 안 챙기죠. 잘 안 챙기는 편인데 남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좀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좀 게으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아이들이 물론 이 내신 성적 가지고선도 갈 대학은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의 좀 특징은 또 보면 눈은 또 높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뭐 수능으로 보면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논술로 대학을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죠. 내가 뭐 논술 봐가지고 또 대학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쉽지 않죠. 논술 뽑는 인원이 적은데, 고대도 뭐 논술 생긴다는데, 뭐 이런 얘기, 고대도 논술 생기고, 뭐 연대도 있고, 뭐 이러는데, 내가 서울대는 못 가도 뭐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그냥 좀 빡센 학교 보내세요. 그러니까 뭐 분당에서 좀 이렇게 그냥 분위기 있는 학교를 보내든가, 아니면 그냥 뭐 여건이 되면 뭐 이런 자사고나 뭐 이런 쪽 이렇게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C그룹 아이들. 그 어머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좀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D그룹 아이들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 아이들을 D그룹 아이들의 부류 아이들을 너무 막 센 대로 몰아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경쟁을 그러니까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데 아이가 분위기에 휩쓸리더라도 뭔가 그 좀 센 분위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애가 마인드가 좀 세서 이렇게 그냥 좀 힘들고 이래도 좀 버텨내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막 분위기가 험악한데 그러니까 좀 센 데 들어가서 아이가 좀 못 버티는 아이 같으면 너무 센 데 보내면 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센 데를 보내면 특징이 뭐냐면 요 아이들은 성실성이나 능력치 자체가 뭐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한데 학교 시험이 너무 막 센 데를 집어넣으면 학교 시험 자체가 어려워요. 다 어려워 다. 그럼 이게 뭐 공부할 맛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만 또 이렇게 좀 따질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100을 투자를 했으면 100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아도 그래도 웬만큼은 이게 좀 이게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버리면 사실은 할 맛이 좀 안 나죠. 해도 좀 넘사벽처럼 느껴지고 이러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어렵죠. 이게 뭐 어디를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나지 않은 아이가 너무 센 고등학교 가면 아이가 진짜 치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기능보다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서 아이가 성장하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계속 밑에서 깔아주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과 쪽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전제는 이거예요. 아이가 문과 성향의 아이인데 외국어 쪽 있잖아요. 외국어를 좀 잘 해요. 아이가 어학 쪽에 좀 잘하고 뭐 이런 아이면 외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고는 요새 보면 좀 이과 침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외고는 어쨌든 문과 애들끼리 이렇게 경쟁하는 거고, 문과 침공에서, 그러니까 이과 침공에서 가장 좀 심한 게 이제 수학이잖아요, 사실은. 수학이 이과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항상 이제 문과 애들이 그거 가지고 좀 피를 많이 보는 건데, 그것 때문에 등급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아무래도, 뭐 수학이 좀 약한데, 예를 들어서 언어나 외국어 쪽에서는 좀 아이가 좀 잘해요. 그러면 문과 성향 아니면 외고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외고 입시 성과들이 꽤 괜찮아요. 수시로 다 대학 가는 학교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참 답이 없는 얘기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여기서는 BC 유형이 있죠. BC. 이쪽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은 제가 좀 여기 남아서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